2026년 미국 경제를 두고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한 퍼즐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경기 침체라는 말인데요. 들어보셨나요? 경제가 성장하는데 경기 침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역설의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경제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데 동시에 사람들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느낀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성장하는 경기 침체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나라 전체의 경제 파이를 나타내는 GDP는 커지는데 정작 내 일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주변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사실상의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이상하고도 중요한 역설이 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조종간을 쥐고 있는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고장난 계기판만 보고 비행기를 몰아야 하는 조종사 신세랄까요?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려줘야 할 신호등들이 전부 고장나 버려서 섣불리 방향을 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짙은 안개를 만들어낸 주범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을 수 없게 된 경제 데이터고요. 둘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관세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책 결정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경제 정책을 세우려면 당연히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지금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엉망인 진단서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모든 혼란은 2025년 10월에 있었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데이터 수집이 멈춰버리면서 통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은 마치 메아리처럼 최장 6개월, 그러니까 2026년 4월까지도 경제보고서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물가 데이터의 왜곡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의 혼란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내년 금리 전망인데요. 다들 제각각이죠. 그 똑똑한 전문가들조차 데이터라는 나침반이 고장 나버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불확실성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무역관세입니다. 이 관세가 앞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관세 정책 자체가 과연 유지될지 아니면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관세 안개가 경제 전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분석을 보면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관세 때문에 오른 비용 중에 고작 35% 정도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65%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놀라운 건 이렇게 기업들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이미 미국 물가 상승률을 약 0.5%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비용을 전부 소비자에게 넘긴다면 물가가 얼마나 더 뛸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상황은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이 관세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거든요.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백악관이 그럼 다른 법을 써서 바로 내일부터 새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과 정치가 뒤엉킨 안개 속에서 관세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의 지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요즘 AI 같은 기술 혁신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져서 나라 전체의 GDP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지표는 분명 좋아지는데 정작 내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 말이죠. 결국 우리 가계 경제의 체온계는 GDP가 아니라 실업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연준이 데이터가 불확실해서 정책 결정을 망설입니다. 그럼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겠죠? 이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에 바로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늘고 물가는 비싸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요. 이렇게 줄어든 소비가 다시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바다 건너 우리 한국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보통 생각하면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달러 가치도 떨어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니까요. 투자자들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달러라면서 오히려 달러를 사들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달러는 역설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입하는 물건들 가격이 오르겠죠. 이건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통화정책을 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기댈 수 있는 카드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재정정책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6년 한국 정부 예산은 2025년보다 무려 8.1%나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가져올지 모를 글로벌 충격에 대비해서 정부가 미리 돈을 풀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방어막을 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복잡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GDP는 성장하는데 실업률이 오르는 성장하는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그 원인은 엉망이 된 데이터와 예측 불가능한 관세라는 두 개의 큰 안개 때문이라는 것. 셋째,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 상승과 그로 인한 소비 위축이며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 재정 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경제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이렇게나 망가져 있는데 과연 정책 결정자들이라는 조종사들은 이 경제라는 비행기를 무사히 안전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요? 2026년 우리는 그 거대한 시험의 결과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